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그대로이실 겁니다. 아끼고 또 아끼는데도 삶은 점점 빡빡해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절약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구조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더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낮은 길을 다들 먼저 고릅니다. 돈만 보고 결혼하는 길, 로또 한 방,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처럼 소득이 폭발하는 길. 듣기엔 달콤하지만 대부분은 끝이 씁니다. 사람의 욕망은 소득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늘고 준비 없는 돈은 준비 없는 소비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은 길은 하나로 모입니다. 금융 지식을 쌓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 수입 파이프를 늘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소유에 자부심을 둡니다. 내 이름으로 집, 내 이름으로 차, 내 이름으로 땅. 그걸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방어 모드가 시작됩니다. 지키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돈에 미친 사람들은 소유보다 통제에 집착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소유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커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분쟁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가 정말 있습니다. 착한 얼굴로 다가와서 서류 한 장, 보증 한 번, 투자 한 번, 그걸로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벌기 전부터 보호막을 만듭니다. 법과 구조를 공부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안쪽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법인 이야기 나오면 내 얘기 아니라, 소송 이야기 나오면 나는 조심하면 된다, 세금 이야기 나오면 나중에 벌면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이 벌리고 나서 공부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돈이 벌리는 순간 사람과 리스크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는 게임에서 많은 분들이 빚을 악으로 봅니다.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빚은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월급 안에서 지출, 저축, 투자로 쪼개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부자가 되는 성실함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성실함은 속도를 만드는 성실함입니다. 월급을 30만 원 더 받으려고 승진에 모든 에너지를 태우는 동안 돈에 미친 사람들은 월급 외 수입원을 한 줄이라도 더 만듭니다. 그리고 빚을 쓸 때도 다릅니다. 소비를 당기려고 빚을 쓰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사기 위해 빚을 씁니다. 이 지점에서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멈칫합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쓰는 건 다들 아는데 주식에서 레버리지 얘기하면 위험하다고만 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말로 끝내면 계속 월급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내 규칙 안에 가두느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QLD와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를 따라라고, TQQQ는 3배를 따라랍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을 봅니다. 그런데 충격의 크기가 다릅니다. 오르막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속도도 다르고 내리막에서 멘탈이 부서지는 속도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TQQQ로 달립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대부분 그 속도 때문에 탈락합니다.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들은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살아남을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붙입니다. 그 살아남을 도구가 QLD고 속도를 붙이는 도구가 TQQQ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늘려주고 TQQQ는 체류 시간 위에서 가속을 붙입니다. 체류 시간이 없는 가속은 사고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월급쟁이가 바로 써먹을 수 있게요. 첫 번째는 생존현금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니라 하락 중에 현금이 없어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막아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는 투자 계좌 밖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QLD와 TQQQ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납입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의지에 기대지 않습니다. 월급말 다음 날 혹은 같은 날 자동으로 투자 금액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삽니다. 이 순서 하나로 계좌가 바뀝니다. 세 번째는 기본은 QLD로 깔아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배는 3배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하락장에서 손이 덜 떨립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면 결국 반등 구간에서 내 자산이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탈출하고 반등장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 타이밍에 당합니다. QLD는 그 함정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TQQQ는 조건부로만 쓰는 겁니다. 언제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 편일 때만 가속 페달을 밟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기본은 QLD,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추세를 회복하고 변동성이 줄고 내가 정한 기준선 위에 있을 때만 TQQQ 비중을 올립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무너지면 TQQQ 비중을 줄이고 QLD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레버리지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선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단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표를 10개 붙이고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기준은 딱 두 가지로만 잡으셔도 됩니다. 추세, 그리고 심리. 추세는 장기 이동평균 같은 큰 흐름을 보고, 심리는 내가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내가 흔들리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얼마를 벌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겠다로 바꾸셔야 합니다.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규칙 없이 들고 있으면 언젠가 내 계좌를 꺾어 놓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으면 오히려 월급으로는 못 만드는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시장을 보는데 QLD는 2칸 전진, TQQQ는 3칸 전진. 대신 한번 넘어지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설계하는 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현금 2억이 있는 의사, 그리고 통장에 현금 2억이 있는 투자자. 둘 다 차를 좋아합니다. 둘 다 비싼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의사는 현금으로 차를 삽니다. 통장은 줄고 다음 달부터 다시 월급으로 회복합니다. 투자자는 다르게 합니다. 현금을 한 번에 태우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들고 그 흐름으로 차를 삽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런 그림입니다. 투자자가 QLD를 기본으로 깔아두고 추세가 올라올 때만 TQQQ를 얹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과열되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방어를 만들고 다시 조정이 오면 그 현금으로 재진입합니다. 자동차는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현금 흐름과 자산의 반복 증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비웃습니다. 주식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배당이라는 흐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주식 기반의 매매에서 나오는 실현이익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규칙 문제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감정으로 하면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미친 사람들은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합니다.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자산이 숨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더 여유롭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제일 억울한 순간이 이겁니다. 나보다 덜 고생한 것 같은데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그건 고생의 양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로 돈에 미친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돈에 미친 규칙을 내 삶에 이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월급으로 투자하는 분이라면 먼저 QLD를 중심으로 적립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TQQQ는 보너스 엔진으로만 쓰십시오. 그리고 엔진을 켜는 조건과 끄는 조건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적지 않으면 안 지켜집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사람은 천재가 됩니다. 내가 시장을 읽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꺾이면 그동안 번 것보다 더 크게 잃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오히려 규칙대로 일부를 줄이셔야 합니다. 내 실력을 믿지 말고 내 규칙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합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최고의 타이밍을 찾지 마시고 망하지 않는 타이밍을 찾으셔야 합니다. QLD는 길게 가져갈 포지션이고 TQQQ는 내 기준이 살아있는 동안만 가져갈 포지션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줄이고 기준이 살아나면 늘리는 겁니다. 이게 돈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고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만으로는 느리지 않습니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린 게 아니라 덜 부서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겁니다. QLD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TQQQ는 그 다음입니다. 기본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속을 붙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TQQQ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현금과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장기 투자는 장기 고통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들어가도 됩니까?
저는 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원칙을 드립니다. 생존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 자동 납입이 되어 있다. 비중 규칙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이 좋아 보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거 결국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구조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실수해도 버팁니다. 돈이 적으면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을수록 QAD로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TQQQ로 가속을 붙이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절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약만 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빚을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빚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통제를 QAD와 TQQQ로 구현합니다. QAD는 버티는 힘, TQQQ는 가속의 힘,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건 규칙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QAD로 기본을 깔고 TQQQ는 조건부로만 쓰십시오. 규칙 없는 레버리지는 도박이고 규칙 있는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흥분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달 쌓이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